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사람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중 한 분 전화 연결합니다. 어제 예비 경선 기호 추첨에서 9번을 받은 김두관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김두관 의원입니다. 예, 오늘 대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예, 국회에서 11시에요. 예, 추사표를 지방 자치 활동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당내 의원님들 모시고 좀 간략하게 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그 오늘 던진 추사표 다시 한번 우리 라디오에서 언급해 주시죠. 특권과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요. 힘 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정치인은 뭐 떠다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도 좀 뚜렷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뭐뭐 중심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치는 가장 아픈 부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약자를 보듬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자치분권 국가 비전을 좀 담았습니다. 예. 저 대통령이 될 사람은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인생 역경, 정치 스토리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런 점에서는 합격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스토리가 좀 있다라고 예.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 제가 풀뿌리 현장인 마을이장 또 기초자치정부인 남해군정 또 강력지방정부인 경남도정 또 중앙정부 중에서 특히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처인 참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노무현 대통령 임명을 받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현장에 강한 그리고 또 이 풀뿌리 지방에 강한 그런 경로가 있어서 저에게 주목하는 그 국민들도 좀 계시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 중심으로 초1급 중심 그런 나라라서 예. 사실은 이걸 워낙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셔서 저는 서울 같은 도시를 전국에 적어도 5개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국을 5개월 강력 체계로 재구성하고 연방제적인 분권 국가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선진국을 보면 연방국가이거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자치분권이 잘 된 나라가 나중에 나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후보님께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기도 하니까요. 예. 근데 오늘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국민 면접 시간에 그 후보님 최문순 지사를 불러다가 우리 두 사람이 좀 간당간당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 혹시 컷오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아, 예. 아마 뭐 지금 아직까지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김두관은 숨은 진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그 농담 반, 뭐 격려 반 이렇게 간당간당한 후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구원투석 구룡의 구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문순 지사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예. 구원을 지명할 수 없게 됐고 예.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유튜브에 같이 가서 방송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자치분권 규정 발전에 대한 나중에 그 견해를 듣고 싶다라고 제가 득담을 예. 했죠. 자 그러면 컷오프까지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은 요 지금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잡혀있는 네 번의 토론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번호 토론이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일반 방송에 나갈 기회들이 있을 텐데요. 예.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가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좀 몸에 체화가 돼 있고 또 국회 5년 동안 기획재정위원 하면서 굉장히 그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좀 살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짧은 기간이지만 확실하게 좀 더 비전을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 되면 아마 좀 잘 도와주실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의원님 지금 방금 자산의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이 자산의 양극화나 뭐 빈부격차라든가 이거는 뭐 우리만이 안고 있는 숙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선진국들이 대부분 예. 그렇긴 하지만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그 불평등이 심한 미국, 중국, 영국을 능가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 자산 총액의 46%를 상위 10%가 갖고 있고요. 5,200만 중에 2,600만부터 5,200만까지 절반 인구가 갖고 있는 총 재산이 2%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뭐 예. 선진국도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뾰족한 해법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도권의 이 부동산 문제라든지 환경, 교통 이런 문제가 수도권이 갖고 있는 정보, 사람, 돈, 기회 이런 것 때문에 몰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강력한 균형 발전 정책 자체가 예. 소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기능을 하게 되고요. 제가 특히 제안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예.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주장한 기본자산제가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정책인데 아직까지 제가 지지율이 낮으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그런데요. 기본자산제가 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예.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방과 수도권이 임금 격차도 상당하고 정보 격차도 상당하고 학력 격차도 상당하니까 예, 이 뭐 자연스럽게 자산에 따른 이런 빈부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울산이 한때 산업화 요람이었는데요. 연간 한 3만 5천에서 4만 명 정도가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거든요. 예. 경남 도정을 맡고 있는 김영수 지사께서 굉장히 그 점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보울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거기서 결혼을 해가 자녀를 낳고 잘 살 수 있고 간혹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왔으면 좋겠는데 아예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지방대학은 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고요. 지방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 제가 지금 질문지에 없는 질문을 막 던지고 있는데 준비한 것처럼 막 대답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해 경륜을 쌓아서 준비가 됐다. 뭐 이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 오늘 후보 등록하면서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영남 민주개혁 진영의 골게터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김대중 이후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영남 출신 이게 뭐랄까요 당선의 어떤 공식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도 그거는 같은 상황 아닌가요? 근데 출신제하고 정치 기반은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지역 연고를 가지려고 그러면 한 10년 이상 이렇게 많게는 평생을 바쳐야 되는데 예. 이재명 지사는 이제 안동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론조사 말고는 지역에서 실제 검증을 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뭐 어릴 때 떠났으니까요. 예. 그러긴 한데 어쨌든 뭐 고향에서는 또 고향 분들에 대한 배려들은 있는데 저는 사실 영남에서 9번 출마를 해서요. 4승 5패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도지사도 사실은 2002년에 떨어지고 2006년 떨어지고 2010년 11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야권 도지사로 당선이 됐는데요. 사실 영남 민주개혁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90년 와이에서 3당 합당 이후에 완전 그냥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그래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살렸는데 또 3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 대거 지도지사들도 다 당선이 되고 기초강력도 엄청 많이 됐거든요. 지방군수구 청량도 많이 됐는데 작년 총선에서 부산이 반토막이 나고요. 또 이번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34% 정도를 득표를 해서 사실은 다시 영남의 지역주의가 부활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염려가 많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정세균, 이강재 후보가 단일하겠다 선언했고 이낙연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결국은 뭐 반 이재명 연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습니까? 일단 당사자들은 단순한 정책 연대로 부인을 하시긴 했는데 이강재 지사 의원하고 정세균 전 총리님하고는 뭐 이렇게 단일화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분들로 말씀에 의하면 반 이재명 연대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비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후보님도 이 주자 간의 연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후보들이 각자 9분이 자기의 비전과 정책으로 당당하게 좀 평가받고 나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아하.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경선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난 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로 나오신 거니까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지지율은 1위를 달리고 있죠. 야권에서는 정치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또 최근에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아내 김건희 씨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 전 총장의 정치권 등장 또 이 김건희 씨 인터뷰 내용. 저는 뭐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의혹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윤 전 총장 아내하고 장모에 관해서는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매우 많거든요. 예.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을 지낸 후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윤 총장은 어떻게 보면 한평생 검찰에 있으면서 사실상 시해법권지대에 사신 분이잖아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지켜보셔야죠. 예. 또 최근에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 논란,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임명 논란, 그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인사를 하고 있느냐, 인사 검증이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제 느끼는 공정성 논란도 좀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런 게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 1년짜리 그 별정직 비서관을 이제 평생 직장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꼈다니 그 점을 굉장히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직접 물어보지는 않으셨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데 벼락거지란 말이 있듯이 부동산 폭등이 또 다른 불평등을 많이 낳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당이 최근에 그 종부세 2%, 상위 2%, 또 가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이렇게 올린 조치들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뭐 당론이라 따르기는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저는 1차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공직사의 이 임명과 관련해서 좀 더 철저한 검증을 하고 인사추천 이런 게 좀 잘 돼서 인사와 관련해서 좀 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그 왜 김두관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자치분권 균형 발전 또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극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9명 후보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차기 정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후보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